안녕하세요. 어도비 공인 전문가 게이트디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스트롯의 텍스트 효과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러한 효과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야 다음에도 검색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겠죠? 이 사진을 보면 돌에다가 글씨를 새겨놨습니다. 이렇게 돌에다가 새길 때 쓰는 도구를 끌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영어로는 치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글씨를 치즐드 텍스트라고 하는데요. 물론 포토샵의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서도 유사한 효과를 만들 수는 있지만 벡터 방식의 일러스트레이터만큼 딱 떨어지는 선명한 선으로 효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미스트롯의 글씨를 먼저 살펴보죠. 모든 자음이나 모음이 절반으로 나뉘어 있고 끝부분에서는 삼각형으로 끝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모두 앞서 말씀드린 그 끌의 모양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선 절반으로 나누는 효과는 블렌드 툴을 사용하고 각 부분에 다른 색을 채우는 것은 라이브 페인트 버킷 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A4 크기의 가로 방향 문서를 하나 만듭니다. 타입 툴을 선택해서 글씨를 쓸 건데요. 여기서는 치즐의 앞 두 자인 CH를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글씨를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크기를 키웁니다. 기본형인 미리어드 프로의 폰트 스타일을 볼드체로 해서 두꺼운 글씨체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일반 패스로 바꿔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메뉴바 타입에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을 선택하고 그룹으로 묶여있는 것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언그룹으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컴파운드 패스로 묶여있는 걸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릴리즈 컴파운드 패스로 풀어줍니다. 이렇게 모두 풀어줘야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그 유형이 그냥 패스라고만 표시되게 됩니다. 자, 여기선 안에 색이 채워진 필 컬러가 아닌 외곽선의 스트로크 컬러만 필요하기 때문에 툴 패널 하단의 스왑 버튼을 눌러 필 컬러와 스트로크 컬러를 전환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다 됐고요. 기존의 글씨 안쪽을 절반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각 글씨의 끝을 닫아주는 패스를 먼저 삭제하기 위해서 툴 패널에서 부분 선택 툴인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닫는 패스만을 선택해서 딜리트로 모두 지워줍니다. C의 경우에는 바깥쪽 선과 안쪽 선의 블렌드를 적용해서 가운데 선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지만 H의 경우에는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선들을 지우고 세로선 두 개와 가로선 두 개를 새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먼저 가운데 두 선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락의 셀렉션으로 잠궈줍니다. 이제 정확한 작업을 하기 위해 메뉴바 뷰에서 스마트 가이드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직선을 그리기 위해 툴 패널에서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가운데 앵커에서 앵커까지 두 개의 수직선을 그립니다. 다시 교차점인 인터섹트에서 인터섹트까지 두 개의 수평선을 그립니다. 이제 오브젝트에 언락 O를 하게 되면 이전에 잠궈놨던 패스가 풀리면서 그 패스들만 선택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더 이상 이 패스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딜리트를 눌러 삭제하면 됩니다. 그럼 H를 이루는 수직선 4개와 수평선 2개만 남게 되겠죠? 이제 이 남아있는 선들의 블렌드 툴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툴을 쓰기에 앞서 옵션을 설정해야 합니다. 툴 패널에서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고 기존의 선과 선 사이에 하나의 선을 추가하기 위해 스텝스에서
1을 입력하고 OK를 누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마우스 포인트의 모양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냥 선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끝점을 정확하게 클릭해야 하는데요. 끝점에 정확하게 마우스를 두면 마우스 포인터에 표시된 사각형 내부가 검은색으로 채워집니다. 그때 클릭해야 정확하게 그 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블렌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블렌드 기능을 쓰고 나면 컨트롤을 누르고 빈 공간을 클릭해서 선택 해제한 다음에 다시 블렌드 툴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H에서도 왼쪽 두 개의 수직선의 끝점을 클릭하고 컨트롤 클릭해서 선택 해제하고 다시 오른쪽 두 개의 수직선의 끝점을 클릭합니다. 다시 컨트롤 클릭하고 가운데 수평선의 끝점을 클릭하면 한가운데 선들을 모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블렌드 툴을 이용해서 가운데 선을 모두 만들어 봤는데요. 이 블렌드는 일종의 이펙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운데 패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뉴바 뷰에서 첫 번째 아웃라인을 선택해 보면 가운데 선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프리뷰 상에서만 미리 보기 되어지는 선인 것이죠. 실제로 가운데 선이 패스로 존재해야 우리가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셀렉션 툴로 전체 선택하고 메뉴바 오브젝트에 블렌드 그리고 익스펜드를 선택하면 다시 아웃라인 모드로 봤을 때도 가운데 패스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패널을 보면 오브젝트가 그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언그룹으로 풀어줍니다. 자, 이제 블렌드 툴을 사용하기 위해 삭제했던 그 끊어진 패스를 다시 연결해서 닫힌 패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C의 바깥쪽과 안쪽 선을 선택합니다. 메뉴바 오브젝트의 패스 그리고 첫 번째 조인은 끊어진 패스를 연결해주는 명령어인데요. 단축키는 조인의 첫 자를 따서 컨트롤 J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끊어진 두 개의 패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J를 반복해서 눌러주면 한쪽씩 차례대로 닫히게 됩니다. 자, H에서도 왼쪽에 수직선 두 개를 선택해서 컨트롤 J를 두 번 눌러주고 다시 오른쪽 수직선 두 개를 선택해서 컨트롤 J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할 일은 글씨의 끝부분에 삼각형 모양을 추가해야 하는데요. 자, C의 경우에는 위쪽과 아래쪽 모양이 같아야 하므로 기준이 될 수 있는 수직 가이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메뉴바 뷰에 룰러스 그리고 쇼 룰러스를 선택하고 왼쪽의 룰러에서 드래그해서 수직 가이드를 원하는 위치에 둡니다. 이때 만약 가이드가 안 보인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쇼 가이드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락 가이드로 잠궈둡니다. 자, 이제 직선을 그리기 위해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스마트 가이드가 표시해주는 걸 보고 정확하게 점에서 점까지 직선을 그려줍니다. 자, 다 됐으면 H의 수직선으로 와서 앵커에서부터 드래그 하는데 이때 쉬프트를 눌러서 정확하게 45도 각도로 그려줍니다. 가운데 수직선을 살짝 지나가도록 그리겠습니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교차하도록 그려줍니다. 자, 여기서는 선 두께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뷰에서 아웃라인 모드로 바꿔주고 툴 패널의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각각의 끝점을 선택해서 가운데 선에서 교차하도록 조정해 줍니다. 나머지 세 군데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해 주면 되겠죠?
수평선의 경우에는 먼저 가운데 선의 끝점을 양쪽의 가운데 수직선까지 연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라인 세그먼트 툴로 위와 아래 수평선의 양 끝점을 가운데 선으로 드래그해서 연결해 주면 되는데요. 자, 다 됐으면 뷰에서 프리뷰 모드로 바꿔주고, 그리고 뷰의 가이드에서 클리어 가이드로 만들어놨던 가이드를 삭제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전체 선택하고 툴 패널의 쉐입 빌더 툴을 이용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들을 드래그해서 합쳐줍니다. 그리고 색을 입혀주기 위해 라이브 페인트 버킷 툴을 선택하고 오브젝트를 한번 클릭합니다. 이때 반드시 전체 오브젝트가 미리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라이브 페인트 그룹으로 만들어져서 패스 내부를 칠할 수 있는데요. 좌우 방향키를 눌러보면 스와치 패널에 있는 색이 하나씩 돌아가며 선택됩니다. 원하는 색으로 선택하고 원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색을 칠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뒷 배경으로 사용할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 툴 패널 하단에서 드로우 비하인드를 선택하고 렉탱글 툴로 아트보드에 딱 맞는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원하는 필 컬러를 적용하면 되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의 블렌드 툴과 라이브 페인트 버킷 툴을 사용해서 돌에 조각한 듯한 글씨 효과를 만들어 봤습니다.